자, 일단 여러분 기초 지능 테스트를 잠깐 해보죠. 여기 여섯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여섯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두 개씩 묶어가지고 하나의 경우의 수 취급을 해주면 경우의 수가 몇 개로 줄어요? 세 개로 줄어요. 너무 무시하니? 내가 이렇게 여섯 개의 경우의 수를 찾았는데 얘네들을 다 두 개의 경우의 수로 복사시키면 이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돼요? 12개. 이 정도만 알면 확통을 배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원순열을 배울 거야. 첫 번째 개념인데요. 순열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리뷰를 좀 해드립니다. 순열이 뭐였죠? 순열?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라고 해서 NPR이라고 적었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 OP3이면 뭐야? 사람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일렬로 나열하겠다 이런 뜻이었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이걸 기호로 OP3이라고 썼죠. 그래서 결국에 계산 방법은 5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를 3개 쓴다. 그죠? 그쵸? 이 공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4를 5-1, 3을 5-2로 보면 아, 이게 NPR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요 뒤에 있는 숫자랑 요 3이랑 1 차이나. 됐어요? 근데 공식 중에 여러분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 있는 공식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 하나를 정해야 하는데 n 팩토리얼 기억하세요? 이거 뭐죠? 그렇죠. n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쭉 곱하는 거 이거 n 팩토리얼이라고 했지. 예를 들어 4 팩토리얼이면 4, 3, 2, 1이어서 24. 맞아? 그럼 봐봐. 얘가 5 팩토리얼이랑 비슷하긴 하잖아. 뒤에 뭐가 좀 없지? 뭐가 없지? 2랑 1이 없죠. 이렇게 2로 나눠주면 돼. 오케이? 자, 7P4는요? 7부터 숫자 4개 쓰는 거거든? 그치? 요 7 팩토리얼이랑 비슷하긴 하잖아요. 뒤에 뭐가 없어요? 3, 2, 1. 그죠? 그래서 3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했었는데 요 3의 요 2의 정체는 뭐냐면 요 둘의 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어. 그리고 팩토리얼을 배우셨으니까 0 팩토리얼이 1이었던 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알겠어요? 자, 이만큼 쓰세요.
자, 그럼 이제 원순열은 뭐냐? 원형으로 나열하겠다 요거예요. 사실 요건 개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과정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엄청 중요해. 자, 원순열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경우로 봐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순열을 배울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일렬로 나열했던 거 있죠? 이건 제가 직순열이라고 쓸 거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 알겠죠? 한번 가봅시다. 여기 사람이 4명이 있는데요. 내가 얘네들을 원탁에다가 앉힐 거야. 자리가 이렇게 4개 있어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4명.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3명. 여기 몇 명? 2명. 여기 몇 명? 1명. 근데 봐봐. 총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24가지 경우를 다 쓸 필요는 없어. 그냥 대표적인 경우 하나만 뽑아놓고 얘가 몇 개 겹치는지를 볼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A, B, C, D를 앉히는 거랑 얘가 몇 개 같은 경우 나오는지 볼 거야.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알파벳도 이렇게 쓸게. 이렇게. 맞나? 분명 24가지의 경우의 수 안에는 얘네들이 다 다른 경우의 수 취급돼서 들어있을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얘랑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모양을 뭐야 이거? 이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얘랑 같아요. 이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얘랑 같죠. 맞아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같은 경우의 수가 돼? 4개. 24개가 있는데 4개씩 같은 경우의 수 취급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 이거 뭘로 나눠야 돼요? 자, 이게 원순열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 직순열로 돌려놓고 몇 개가 같은지 조사하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들아 n명을 원형으로 나열하면 n 팩토리얼만큼의 개수가 있겠지 전체에. 근데 이걸 뭘로 나눠야 될까? n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순열의 공식인데 얘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봅시다. 여기 개념 코어에 있죠? 얘가 별표야, 얘가. 자, 별표 쳤죠? 4번 보시면 어른 4명이랑 어린이 3명을 이제 원탁에 앉히는 거야. 총 7명 앉히는 거니까 자리 7개 있다고 보고 7명을 쭉 돌려놓은 다음에 7로 나누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쵸?
근데 이제 사람 수랑 의자 수가 약간 달라지면 6번처럼 사람은 5명인데 원탁에 자리가 4개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고1 때 하던 대로 하면 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겠어? 5명. 1명 안 쳤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겠어? 여기는? 그래서 한 명씩 앉혀놓은 다음에 얘가 몇 개 겹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 4개. 한 클릭씩 탁탁탁 돌렸을 때, 그죠? 이게 답니다. 아시겠죠? 고1 때 이런 과정을 기호로 써가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 퍼뮤테이션, 순열 기호는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면 됩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요거 한번 대답해봐. 사람이 6명이 있어. 사람이 6명이 있는데 내가 탁자 모양을 좀 바꿔볼 거야. 이렇게요. 자리는 이렇게 6개야. 오케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직순열로 안 치는 거야. 여기 몇 명? 6, 5, 4, 3, 2, 1 앉혀놓고 720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 하나만 써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한 칸씩 돌려가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몇 개 나오는지 조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야 똑같아질까? 일단 한 칸씩 돌려볼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모양이 달라. 왜냐면 A, B가 이게 커플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 칸 돌렸더니 A, F가 커플석에 앉아 있거든. 그지? 그리고 얘들아,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애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얘랑 같은 모양을 찾는 거니까 알파벳 순서는 바꾸면 안 돼. A가 어디 앉아 있니? 이렇게 대칭적인 위치에 앉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요 반시계 방향으로 B, C, D, F를 돌려주는 거야. A, B, C, D, E, F. 알겠어? 얘랑 모양 같은 거 이해돼요? 이렇게 거꾸로 보면 얘랑 모양이 같죠. 되세요? 그럼 지금 몇 개의 같은 경우가 생겼어? 2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어. 이게 뭐지? 120인데 뭐냐면 탁자 모양을 잘 들어.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안 친 거야. 알겠어요? 6팩 나누기 6을 한 거야. 그럼 이 5팩토리얼은 이제 원으로 일단 앉혀놓은 거지. 근데 원순열에서는 얘네들을 한 클릭씩 돌렸을 때 이 둘을 같은 경우의 수 취급해서 세놓은 거예요? 이 둘을 다른 경우의 수 취급해서 세놓은 거예요? 같은 경우의 수 취급해가지고 세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탁자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한 칸 싹 돌렸을 때 얘네들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 다음에 한 칸 더 돌려도 이게 달라요. 근데 한 칸 더 돌리면 같아지지. 그 다음 한 칸 더 돌리면 뭐 얘랑 같아지거나 그래. 알겠어? 그래서 곱하기 3을 한다 뭐 이렇게도 가르쳐. 원순열수에다가 곱하기 3배를 해버리면은 요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 순열이.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 이게 편해? 이게 편해? 당연히 위에 게 편하지 않니? 그치? 근데 모든 교재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이게 나아요. 방금 설명한 게 여러분 개념 2번이야. 겁나 쉬워요.
알겠죠? 근데 이제 탁자 모양 바꾸는 건 좀 이따 해보고, 우리 이웃하게 앉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10번 보시죠. 9 쪽으로 오세요. 자, 대표 3명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원탁에 둘러앉힌다 그랬잖아요. 요 A, B, C를 대표로 보고요. 나머지 3명을 DF라고 봅시다. 그럼 이제 6명을 원탁에 돌리는 거니까 원탁 자리도 몇 개가 있겠어요? 뭐 6개가 있겠지. 근데 지금 대표끼리 이웃하게 만든다 그랬잖아. 이거 어릴 때 다 했던 거야. 어떻게 하면 이웃하게 앉힐 수 있지? 이렇게 A, B, C를 묶어서 얘를 그냥 한 명 취급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 D, E, F를 돌려요. 이렇게. 오케이? 원형으로 앉히는 거니까 이렇게 돌려놓고, 실제로 이 T를 까보면 몇 명이 들어있는 거야? 3명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웃한다라는 건 얘네 셋끼리는 자리를 막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이 6개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분신수를 쓰는 거예요. 돼요? 오케이.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물어보고 시작한 거야. 알겠죠? 얘는 반대로 3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 12번 보시죠. 뭐 한다고? 왜? 졸려서 뒤로 가는 건 뭐야? 책상이 없을 텐데? 자, 그 다음 봐요, 이제. 여학생 4명이랑 남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요. 남학생 2명을 A, B로 보고 여학생 4명을 A, B, C, D로 볼 거야. 제가 솔루션을 2개 드릴 거거든요. 자, 근데 얘가 별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경우의 수 좀 치는 친구들이 이런 부정문이 등장하거나 적어도가 등장하면 이걸 여사건으로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는 6명이 둘러앉을 때라고 했으니까 아무런 제한 조건도 없으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개예요.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앉히라고?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래서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놓는 거야. 요걸 묶어서 하나로 보고 이렇게 4명까지 합쳐서 일단 5명을 원탁에 돌리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 T를 까보면 실제로 몇 명이 들어있는 거야? 2명이 들어있는 거니까 얘네 둘은 자리를 바꿔도 돼서 120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들이 24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들이 경우의 수를 2가지씩 더 만드는 거죠. 아시겠어요? 답은 얘야? 아니지. 이렇게 빼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하나 봐요. 지금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이 남학생이니 여학생이니? 남학생이죠? 제한 조건이 안 걸려있는 여학생들을 먼저 앉혀요. 원으로 앉혀야 되니까 이렇게 앉혀야 돼. 오케이? 그래 놓고 요 사이사이에다 남자애들을 끼는 거야. A야, 너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보면 얘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예요? 4개야. 여학생 사이사이 빈 공간에 껴서 앉으면 되거든.
그럼 하나 선택해서 앉았어.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예요? 굿. 자, 요렇게 푸셔야 된다. 6건으로 풀면 안 돼.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남학생이 한 명만 늘어도 솔루션 1은 안 돼요. 왜 안 되게? 남학생이 이렇게 늘었잖아. 그럼 이렇게 묶을 거지. 근데 남학생 셋 다 떨궈야 되는 거니까 얘네가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되고 A, B가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되고 B, C만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되고 A, C만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돼요. 이렇게 못해. 여기 솔루션 2가 중요한 거야. 솔루션 2는 뭐야? 사이사이에 끼우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확통 1단원 순열과 조합 공부하는 게 진짜 개빡치는 게 뭐냐면 문제풀이법이 정말 많아. 한 문제당.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를 거 아니야. 사람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풀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속도랑 효율이 엄청 차이가 나요. 오케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풀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 자, 13번 풀어봐. 한번 보자. 가연아, 졸리면 일로 와. 여기. 인체했어? 왜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어? 풀어보라니까. 그리고 얘들아, 내가 이제 항상 문제를 도식화할 때 알파벳을 이렇게 써주거든? 그쵸? 내가 이걸 알파벳을 써야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알파벳을 써야 문제를 풀 수 있겠니? 아니겠지? 나는 그냥 풀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왜 이걸 맨날 이렇게 써줄까? 니들도 문제 도식화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쓰란 얘기 알겠지? 써야 돼. 자, 해봅시다. 지금 1번 학생 3명을 제가 캐피탈 문자로 써놨고요. 2번 학생 5명을 제가 스몰 문자로 써놨어요. 근데 지금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학생들이 1반이야, 2반이야? 1반이 제한 조건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단 원탁에 안 쳐요. 처음에 안 칠 땐 원순열이지, 그지? 얘랑 똑같은 거 5개 나오겠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빈 공간이 몇 개가 보여? 5개의 빈 공간이 보이죠? 사이사이가 이 A를 안 치는 거야. 그럼 얘 경우에서 몇 개야? 얘는 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죠? 넘기자. 자, 10번. 10쪽. 개념 2번. 얘는 이제 똑같은데, 여러분. 봅시다. 9명이 원탁에 둘러앉으려고 하는데 이 모임에 두 쌍의 부부가 있다 그랬지. 두 쌍의 부부를 이렇게 써볼게.
그럼 4명 처리됐으니까 5명만 더 쓰면 되죠. 자, 얘를 이제 원탁에 갖다 앉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앉히는 거야? 부부끼리 이웃하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묶어서 A 커플로 만들어. 묶어서 B 커플로 만들어. 그 다음에 7명 취급해서 일단 원탁에 앉히는 거야. 앉혔지? 근데 얘를 실제로 까보면 몇 명이야? 2명. 얘를 실제로 까보면 몇 명이야? 2명. 그럼 얘는 이제 얘네끼리 자리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다 더 생겨요. 한 가지 경우마다.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 안 어렵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갑자기 애들이 멍청해지는 11번 해보세요. 어, 12번도 같이 해요. 남학생 대표 1명과 여학생 대표 1명을 포함한 학생 4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제가 써놓고 나머지 학생 2명은 이렇게 쓸게요. 되겠죠? 뭐래? 남학생 대표랑 여학생 대표가 마주보고 앉아야 되지. 그래서 얘네를 먼저 앉혀. 아까 내가 9명 가지고 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7명 앉힐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지금 내가 2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특히 마주보게.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그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 몇 개일까? 이거 하나야. 1이야 1. 이렇게 해야 돼. 쌤! 자리가 4개고 사람이 2이면 아니 뭔가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4개 다 같은 경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다 같아.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뭐 나머지 2개는 안 쓸게요. 어쨌든 다 같아. 알겠지? 근데 여기서 뇌가 꼬이는 순간이 뭐냐면 의자가 여러 개 있고 A를 마주보게 앉힌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 보이는 거야. 처음 의자 개수를 생각하지 마. 알겠지? 처음에 이 2명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개라고? 2명인데 원순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이랑 남은 자리를 보는 건데 얘네들이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남은 의자는 여기 남아있는 거지. 그죠?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 2개.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 하나. 그렇지? 이건 2로 나눠야 될까 안 나눠야 될까? 이건 나누면 안 돼요. 그렇죠. B, C를 이렇게 앉혔잖아. 그렇지? 얘네는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러면 이 2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이 B랑 C의 자리를 이렇게 바꿨을 때 모양이 달라지니 같아지니 이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 아까 모양이랑 이거 모양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다릅니다. 얘네 둘은 달라. 쌤 이거 뒤집으면 똑같은데요? 아니야. 뒤집으면 안 돼. 원순열은 돌리기만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답이 4고요, 4. 12번 보시면요. 케이크 2개랑 음료수 6개 하는 거거든? 맞지? 근데 케이크 2개를 어떻게 하는데? 케이크 2개 너 배꼽 보인다. 케이크 2개 케이크 2개를 어떻게 하는데? 마주보게. 그래. 2개를 먼저 원탁에 안 친다고. 경우에서 몇 개라고? 1개.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마주보게 안 쳤지. 그럼 이제 음료수 6개 안 쳐야 되지. 근데 대칭적으로 분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의자 몇 개? 3개. 여기도 의자 몇 개? 3개. 6개 직순회로 일단 앉혀놓고, 이게 또 원순을 공부한다고 이걸 6으로 팍 나누는 애들이 있어. 그렇지. 여기 A, B, C, D, E, F 앉혀놓고, 얘네들을 한 칸씩 의자를 돌려보면, 여긴 앉혀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6으로 나누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원순열은 있잖아. 자리가 고정되고 나면, 어떤 자리가 고정되고 나면 직순열이랑 같아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17번 해보세요. 정 가운데 먼저 칠하시면 돼요. 이지? 내가 4라고 썼니? 2야. 널 위해서 널 위해서. 진짜 사오셨네. 아니, 장기동에 서점에 한강문고 하나 있잖아. 가연초 앞에 있는 거 말고. 근데 거기 갔는데 없대. 그래가지고 지금 딴 데 가서 사오신 것 같은데. 니네가 이제 이거 마지막 학년이잖아. 너네 내년에 원순열 없어. 지금 시중에 책이 없어요. 이게 또 만들질 않으니까. 그래서 애들아 조금 헤비하겠지만 내가 일부러 2권 산 거야. 이 마플 시너지는 좀 있으면 이 재고가 없어.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2권 사이를 4등분한 도형이다.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모양만 잘 보시면 되죠. 이 도형의 각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할 거야. 그러니까 모두 사용할 거니까 중복되게 이제 칠할 수는 없는 거야. 자, 영역 5개고 색깔 5개잖아요. 빨주, 노초, 파라고 봅시다. 그쵸? 얘들아, 당연히 이제 모양이 중요하니까 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곳에 먼저 칠하시는 게 좋아.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5개.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 칠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5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항상 하나만 살펴본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 자, 남은 색깔 4개고 영역이 떼떼떼떼 해서 4개죠.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했지? 근데 이 4개는 이제 뭐 해야 돼? 4로 나눠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죠? 칠해놓고 나머지만 원순율. 알겠죠? 아니면 칠해놓고 얘랑 같은 그림 몇 개 나올까? 4개. 준호 조파, 준호 조파, 준호 조파. 됐죠? 됐죠? 자, 입체 도형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5번, 6번 개념은 그냥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5번 개념은 소개해드릴 모양이 하나 있어요. 소개해드릴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직육면체 얘기 좀 할게. 이건 안 써도 돼.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야? 6개죠? 내가 엄청 멍청한 질문 했지. 육면체니까 6개지, 그지? 이 색깔 6개를 칠해볼 거야. 자, 먼저 밑면들부터 칠하는 거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야? 6개.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야? 5개. 자, 여기서 내가 물어볼게. 이거 2로 나눠야 될까? 안 나눠야 될까? 2로 나눠야 돼요. 왜? 그렇지. A, B 칠한 거랑 A, B 칠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제 면 몇 개 남았죠? 4개. 색깔 몇 개 남았어요? 4개. 그럼 4, 3, 2를 칠해놓고 얘랑 같은 그림 몇 개 나올까? A, B, C, D. 얘랑 같은 그림 몇 개 나올까요? 4개. 그렇지. C, D, E, F, C, D, E, F, C, D, E, F, C, D, E, F. 그죠? 옆면은 원순열. 그래서 이렇게 간결한 문제긴 해.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 20번을 보시면 얘는 뿔대잖아요. 얘는 요걸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뿔대니까 A, B 칠해놓고 B, A 칠한 게 다를 거 아니야. 그 정도만 처리를 하면 돼. 근데 우리 유형 5번 위에다가 적을 모양은 뭐냐면요. 자,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보통 애들아 대칭성이 좀 적은 도형들이 일반적인 도형이고 이렇게 대칭성이 어마무시한 도형들이 특수한 도형이야. 특수한 도형. 자, 보자. 아직 쓰지 마시고 저 모양만 그려놓고요. 자, 면 6개고 색깔 6개야. 어디부터 칠한다고? 위에부터 칠할 거야. 위에부터 칠할 거야. 그럼 6 곱하기 5지 일단. 이거 2로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지, 그치? 그 다음 면 4개 남았고 색깔 몇 개 남았어요? 4개. 그래서 4, 3, 2를 일단 해. 그래서 24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이렇게 하나 써놓고 얘랑 같은 거 몇 개? 4개. 그죠? 그럼 윽 주고 그 다음에 6, 38, 5, 9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틀려요. 이거 답이 아닙니다. 자, 일단 왜 답이 아닌지 얘기해 줄게. 답은 90개보다 훨씬 적거든? 90개보다 훨씬 적어.
얘들아, 이게 맨 처음에 윗면 아랫면에다가 6개 중에 2개 칠할 수 있는데 6개 중에 2개 칠할 수 있는데 2개씩 겹치니까 이제 2로 나눴잖아. 그지? 근데 봐봐. AB가 칠해질 수도 있지만 이 윗면 아랫면에 DF가 칠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15가지 경우의 수 중에 사실 AB도 있고 뭐 DF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DF를 칠해놓고 앞면에 C 칠하고 왼쪽 면에 A 칠하고 그다음 뒤쪽 면에다가 E 칠하고 그다음 오른쪽 면에다가 D를 오른쪽 면에다가 B를 칠해버리면 이 모양이 이 모양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얘랑 같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봐봐. 이 모양은 있잖아. F가 밑면 역할을 할 때랑 D가 밑면 역할을 할 때랑 요 C가 밑면 역할을 할 때랑 요 뒤에는 E가 밑면 역할을 할 때랑 요거랑 똑같은 모양을 각각 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직육면체는 어떻게 하는 거? 정육면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봐봐, 잘 봐야 돼. 6 곱하기 5를 해. 오케이? 근데 얘를 미리 2로 나누지 마. 미리 2로 나누지 마. 그 다음에 4, 3, 2, 1을 해. 얘는 원순열로 돌려놔야 돼. 얘는 원순열로 돌려놔야 돼. 알겠어? 옆면은 원순열로 돌려놔야 돼. 그 다음에 얘를 처음에 2로 나누기 출발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요 모양 있지? 요 모양. 얘랑 같은 모양이 총 몇 개 만들어질까? 몇 개라고? 잘했어. 이해했어. 6개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C가 밑면 역할을 할 때랑 F가 밑면 역할을 할 때랑 D가 밑면 역할을 할 때랑 E가 밑면 역할을 할 때랑 A가 밑면 역할을 할 때랑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지금 6개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이해가 완전 되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해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이해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 모양 하나만 외우세요. 알겠어요? 얘 말고 특이한 거 없어요. 정팔면체는 되게 쉬워요. 정팔면체는 얘도 대칭성이 꽤나 강조된 도형이긴 하지만 색깔 8개 칠할 거 아니야. 그치? 위에 있는 사각뿔 모양에다가 8, 7, 6, 5하고 4로 나눠. 여기까지 이해되지? 8, 7, 6, 5하고 4로 나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모자가 이제 색깔이 고정이 됐죠? 그럼 밑에 있는 4개 돌릴 때는 직순이야. 괜찮아요? 얘는 4로 나누면 안 돼. 이렇게. 이해 잘하네. 요게 중요하다고. 탁탁탁탁 해서 5, 6에 30 나와. 여기다 쓸까? 이 모양 외워. 이제 나는 어떤 유형을 보면 그 유형의 중요한 문제들이 떠오르는 지경에 이뤘어.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교재로 강의해도 똑같은 퀄리티의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베이직 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려주는 거 잘 필기해 놓으시면 다른 교재들까지 다 커버가 돼요. 이 연습은 실제로 마플 시너지로 할 거고 이 마플 시너지엔 이 모양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꼭 맞춰봐. 오케이. 자, 유형 6번은 뭐 별거 없고 자, 그 다음에 15쪽의 중복순열 여기 이론 수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 개념 6번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개념 6번의 중복 조합은 조금 어렵습니다. 해봅시다. 중복순열. 자, 중복을 허용하여 나열하는 거야. 이 중복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A라는 숫자 카드랑 B라는 숫자 카드랑 C라는 숫자 카드랑 D라는 숫자 카드랑 E라는 숫자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다섯 가지의 카드 중에서 제가 3장을 뽑아가지고 문자 10을 만들어 볼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카드 몇 장? 5장. 정확히는 5종류.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그래서 우리가 이거 543이라고 하고 기호로 5P3이라고 썼죠.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숫자 카드가 아니라 100장짜리 숫자 카드 팩이야. 문자 카드 팩. 100장짜리 카드 팩이에요. 얘네들도 문자 3종류를 뽑아가지고 문자 10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종류야? 5종류야. 5종류.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가 올 수 있겠지. 이해되죠? 500장이라고 500이라고 쓰면 안 돼. 같은 문자끼리는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올 수 있는 문자 종류는 몇 개야? 여기도 5개예요. A 카드를 뽑아서 여기다가 써. 그래도 A 카드를 또 뽑아서 여기다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우리가 기호로 5파이3이라고 쓸 거고요. 계산 방법은 5의 3승이에요.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에 경우의 수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근데 얘는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에서 경우의 수가 계속 유지돼. 오케이?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걸 종속적인 상황, 독립적인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자, 숫자 5개가 들어있는 제비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꺼낼 거야. 오케이? 근데 2개만 꺼내볼게.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꺼낼 거냐면 숫자 딱 보고 이 상태로 왼손 집어넣어서 또 꺼낼 거예요. 그럼 내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야? 이렇게 20개가 되겠지.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꺼내서 숫자 보고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에 또 뽑아. 그러면 첫 번째도 숫자 몇 개? 두 번째도 숫자 몇 개? 이렇게 상황이 계속 복원되는 거. 이런 게 그냥 순열, 이런 게 중복 순열. 이해되시죠? 기호로 5P, 기호로 5파이 2. 이거 뭐라고? 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 뭐 있어요? 원주율 있죠? 요거의 대문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복 순열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너네 NPR에서 N이 커, R이 커? N이 크죠? 5개 중에 3개 나열하는 건 말이 되지만 3개 중에 5개 나열하는 건 말이 안 돼. 맞아? 맞지? 중복 순열은 봐봐. 문자는 3종류밖에 없는데 자리가 5개가 있어도 얘는 나열할 수 있어. 여기에 몇 개? 그렇지? 기호로 쓰면 3파이 5야. 좀 헷갈려요. 이 3 위에다 5를 올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중복순열도 굳이 기호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 자, 중요 표시하자. N파이 R. N이 R게 곱해지는 거고 N이 R승이다. 자, 16쪽에 18번, 23번 풀어보세요.
은채 오늘 안 자네. 그래. 여러분 저녁에 잠 잘 자시고 아침이랑 낮에는 깨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5, 6, 7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뽑아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볼 건데 5의 배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숫자 10을 만드실 때는 이 맨 최고 자릿수를 고정하거나 이 최저 자릿수를 고정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죠. 5의 배수를 만들려면 여기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5.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그냥 5, 6, 7 중에 하나. 중복이 허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계속 3개. 답은 81개고요. 굳이 기호로 쓰면 3, 8, 4. 자, 그 다음에 23번이야. 23번 여러분, 제가 다른 상황도 좀 적어 드릴 거라서 여기는 A, B, C를 1, 2, 3으로 좀 바꿔서 풀게요. 자, 일단 답은 뭐냐면 간결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함수의 정의를 또 좀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약간 틀릴 수 있는데 1이 선택할 수 있는 치역 몇 개예요? 4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 그렇지. 4, 4, 4야. 그래서 일단 답은 64개인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랑 이제 과거 걸 같이 복습하셔야 돼. 자, 써봐 밑에. 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x값이 다르면 얘네들이 선택하는 함수값도 다른 함수.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하죠?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1대1 대응 함수의 정의야. 알겠지? 얘네 둘이 다르니까 다른 애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1이 하나 찍고 나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그렇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2개. 자, 이게 조금 더 니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지. 기호로 쓰면 4p3. 됐죠? 됐죠? 야, 근데 이건 무슨 뜻이야? 두 번째 2번.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밝혀져 있으면 치역계 원소도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1이 커? 2가 커? 2가 크죠? 그럼 1이 선택하는 것보단 2가 선택하는 게 더 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2가 커? 3이 커? 3. 그럼 2가 선택하는 것보단 3이 선택하는 게 더 커야 된다 이런 뜻이야. 맞아요? 이때 한 함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잘 봐봐. 여기 지금 공역의 원소 4개 있죠? 맞아요?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3개를 뽑기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돼. 그럼 자동으로 길이 싹 만들어져요. 맞죠? 그럼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해야겠지?
그죠?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상황이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콤비네이션을 쓰셔야 돼요. 이걸 안 쓰면 고1 때 우리가 배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돼요?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왜? 어차피 3개가 선택되고 나면 역방향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과연이 이해되니?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요 밑에 이제 받침 있는 것까지 배울 거야. 자, 여기까지야. 일단 쉬고 올 거야. 46분까지 쉬어요. 이해 잘하시네. 자, 개념 4번 봅시다. 요거 하나 해봐야겠다. 18쪽으로 오셔서 12번 해보세요. 18쪽으로 오셔서 12번 해보세요. 두 기호를 합해서 n개 사용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 보는 거야. (12번) 먼저 해보고 자 봅시다. 일단 두 기호를 만약에 한 번만 사용해서 신호를 만든다고 치면 여기 다이아몬드 아니면 검정색 동그라미만 올 수 있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2개예요. 두 기호를 합해서 2개 사용한다 치면 여기에 뭐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뭐 이런 걸 이렇게 써서 만든다는 얘기니까 2 곱하기 2예요. 그럼 n개를 사용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도 2개 중에 하나, 여기도 2개 중에 하나, 여기도 2개 중에 하나 해서 n개 사용한다라는 얘기여서 2의 n승입니다. 요게 50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의 최소값은 6. 쉽죠? 이렇게 바꿔서 한번 풀어보실래요? 됐어? 자 봅시다. 두 기호를 n개 이하로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개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되고 4개 써도 되고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2의 1승계, 2의 2승계, 2의 3승계 쭉쭉쭉 해서 2의 n승계의 기호들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되세요? n개 이하로 쓴다는 건 이런 뜻이야. 그럼 이게 총 기호의 개수예요. 신호의 개수예요. 신호의 개수. 이게 100개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야. 자, 등비 수열 합공식.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한 개수 마이너스 1. 알겠죠? 여러분들이 확통을 못 푸는 게 확통 때문일까? 이래서 정시 발언하셔야 됩니다. 됐죠? 6 들어가야 64니까 6부터 가능한 거지. 자, 됐고요. 나머지는 숙제로 하시면 되고, 자, 20쪽 개념 4번으로 오시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얘는 일단 엄청 별표야. 이 개념 자체는 이제 약간 원순열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활용도가 훨씬 높고요. 자, 봅시다. 이렇게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내가 일렬로 한번 나열해 볼 거거든? 그러면 총 24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건 맞아. 내가 이 중에서 한 일부만 적어 볼게. 내가 다 적을 순 없고 12개만 적어봤어요. 알겠죠? 뭐 CD들 자리 바꾸면 나머지 12개가 더 만들어지긴 할 건데. 근데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두 문자가 같아. 이렇게 두 문자가 같아. 그러면 1번이랑 2번이 구분이 될까? 안 되겠지. 이게 A로 바뀌는데. 그죠? 3번이랑 4번이 구분이 될까? 구분이 안 되겠지.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또 2개씩 묶어가지고, 요렇게 A로 바뀌는 거니까, 요렇게 2개씩 묶어가지고 또 무슨 경우의 수가 돼요? 같은 경우의 수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럼 2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지금 몇 개씩 같은 경우의 수가 됐어?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몇 개로 변하는 거야? 12개로 변하는 거야. 이 개념을 배우시는 건데요. 자, 왜 2개씩 겹치냐면, 잘 봐. 일단 같은 문자가 있어도 다 다른 문자 취급해놓고 쭉 나열하는 거야. 4팩토리얼. 알겠어? 나열을 해놓고 잘 들어. 같은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요. 다시 뭐라고? 같은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만큼 겹쳐요. 조금 발전시켜보자. 자, 이렇게. 총 몇 개야?
5개죠. 근데 일단 5개를 다 어떻게 하라고? 다른 문자로 보고 이렇게 날려. 이렇게 돌려버려 일단. 그 다음에 얘네 셋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구분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죠? 자, 조금만 더 발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몇 개예요? 7개. 일단 다 다른 문자 취급하고 돌려. 오케이? 돌린다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돌린다라고 해. 근데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만큼 곱하기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만큼 곱하기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만큼 구분이 안 돼요. 되시겠어요? 자. 일단 n개를 다 다른 문자 취급하고 돌린 다음에 p개, q개, r개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야. 이건 응용이 정말 많이 돼요. 응용이 정말 많이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 고1 때 수학 합해 오실 때도 저는 이걸 수업을 하죠. 이걸 알고 있으면은 정말 많은 유형들을 풀 수 있거든. 어떻게 쓰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야.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이용되는 첫 번째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개념 코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념 코어 위쪽에 약간 빈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theme 하나 적어주시면 돼. 자, theme 제목은 다항 정리예요. 뭐 뒤쪽에서도 설명할 기회가 살짝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승 전개식에서 AP승, BQ승, CR승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이 n승을 전체 다 해버리는 건 아니고 뭐 3개짜리 5승만 해도 막 5차씩 나와버리고 막 엄청 복잡해지니까 이 전개식에서 일부분의 항의 개수, 요 앞에 개수, 요 개수만 맞추는 방법이야. 자, 봐봐. 해볼게. 일단 여러분 이렇게 다항짜리가 여러 개 거듭 제곱돼 있잖아요. 여기서 A제곱, B제곱, C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 첫 번째 괄호에서 문자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 괄호에서 문자 하나를 선택하고 세 번째 괄호에서 문자 하나를 선택하고 네 번째 괄호에서 문자 하나, 다섯 번째 괄호에서 문자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A, A, B, B, C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A제곱, B제곱, C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내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괄호에서 AA,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괄호에서 BB, 그다음 마지막 괄호에서 C를 선택해가지고 A제곱, B제곱, C를 만들었지. 이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렇지. 여기서 AA를 뽑고, 뭐 여기서 BB를 뽑고, 마지막 괄호에서 C를 뽑아가지고도 이걸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겠니? 그죠? 제가 지금 왼쪽에서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이게? AA, BB, C를 섞고 있죠. 맞아요? 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까? 다 다른 문자 취급하고 돌려놓고 AA가 같고 BB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섞이는 경우의 수만큼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알겠어? 자, 봐. N개의 괄호가 있는 거야. 으악 하고. 근데 문자 A 몇 개? P개. 문자 B 몇 개? Q개. 문자 C 몇 개? R개. 자, 이렇게요. 공식이 완전 같아.
돼요? 되죠? 민성 이해돼? 오케이. 쓰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줄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11번 같은 상황에서도 쓰이는 거야. 이 리멤버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 그죠? 이거 섞어보자. 다 다른 문자 취급하고 일단 섞어놓고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만큼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만큼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만큼 겹쳐요. 끝이야. 쉽지? 됐죠? 됐죠? 자, 근데 봐봐. 이거야 뭐 그냥 직관적이고 방금 배운 거 쓰는 거니까. 뭐예요? 컴퓨터, 문자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외우고 다니는 거야, 내가. 알겠죠? 자, 얘는 일렬로 나열하는데 잘 들어. C가 5보다 앞에 T가 R보다 뒤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거 한번 구해볼 거예요. 알겠죠? C가 5보다 앞에, T가 R보다 뒤에. 알겠지? 어떻게 나열하면 될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잘 배워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C랑 O랑 자리가 결정돼 있는 거거든. C가 앞에, O가 뒤에, 그지? 얘네 둘을 같은 문자로 봐. 알겠어요? T랑 R이 자리가 결정돼 있는 거거든. 이 T랑 R을요, 이렇게 같은 문자로 봐요. 그럼 지금 별별, 세모, 그 다음에 MPUE까지 총 8개의 문자죠. 근데 몇 개가 같아? 2개가 같이. 자, 이렇게. 오케이? 여기 봐야지. 오케이? 근데 봐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열한다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들아, 이 별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C랑 O. C가 어디? 앞에,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C랑 O를 넣으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보고 그냥 날 쭉 해놓고 그냥 C랑 O를 넣으면 돼요. 여기는 뭐야? 여기가 T, 여기가 R.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문자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 그럼 얘네들을 같은 문자로 놓고 돌리면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가 아주 직접적으로 또 사용되는 개념이 5번이야.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 볼 거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경로의 수 문제입니다. 얘는 여러분 이 개념도 중요한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개념이 중요해. 내가 그래서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봐봐. 여기 왼쪽 아래에 A 지점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 B 지점이 있어요. 오케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알겠어? 이거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했었는지 보여줄게. A에서 한 번의 경우의 수로 이동할 수 있는 꼭지점들에다가 일단 1을 쓰는 거야. 한 번의 경우의 수로 도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꼭지점이면은 좀 경우의 수가 많지. 그지? 근데 경우의 수 한 번만 이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꼭지점들 어딨냐면 보통 이런 데 있어. 알겠어요? 여기다 1들을 다 써요. 기억나? 이런 거 했던 거? 이런 거 했었어. 그럼 봐봐 여기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2개야. 그냥 이렇게 세도 되거든? 근데 봐봐. A에서 B로 가려면은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이동할 수 있어서 도착 당하는 점 입장에선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1을 더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는 3개. 여기는 2랑 여기는 1을 더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어. 봐봐. 이렇게 2개잖아? 그럼 이렇게 2개야. 맞죠? 그다음 이렇게 하나잖아? 그럼 이렇게 하나가 추가돼. 그래서 총 3개야. 여기는요. 여기는 여기는 6개. 자, 여기는 6개. 이렇게 3, 3 더해서 6개야. 여기는요. 10개. 이렇게 4, 6 더해서 10개야. 여기는요. 20개. 이렇게 10, 10 더해서 20개야. 근데 여기 15개. 이렇게 더해서 15개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답 내는 게 중학교 2학년 스타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스타일을 봅시다. 자, A에서 B로 가려면 얘들아 오른쪽 방향으로 몇 번 이동해야 돼? 5번 이동해야 되죠. 여기 봐야 돼. 하나 줄지 말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몇 번 이동해야 돼요? 4번. 맞죠? 지금 화살표 9개 보이세요? 화살표 9개 보여요? 이걸 섞으면 경로의 수가 돼요. 섞어볼게. 어떻게 간다는 얘기니? 이렇게 한 번, 위로 2번, 오른쪽으로 3번, 뭐야? 한 번이 부족하네. 위로 2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B를 도착하는 거야, 그죠? 맞아요? 화살표 몇 개예요? 9개. 같은 화살표가 몇 개 있어요? 5개, 4개.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냥 화살표를 AAA, BBB로 좀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꾸고 해도 되고. 이해되니? 내 말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계산이 하면 되는데 어, 63이 2개,
한번 물어볼게. 이 방법이 편하고 좋을 것 같니? 이 방법이 편하고 좋을 것 같니? 이게 좋을 것 같죠? 이게 좋을 것 같지? 얘들아, 얘가 훨씬 중요해. 알겠어?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에서 문제는요,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모양이 어려워지고 제한 조건이 많아질수록 이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노가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 다 세는 거야. 오케이. 자, 18번 해봐요. 자, 봅시다. 솔루션은 두 개를 드릴 거야. 자, 먼저 고등학교 3학년 스타일. 지금 A에서 P를 거쳐가지고 B로 가야 되거든? 얘들아, 너네 이런 건 알지? A마을, B마을, C마을이 있는데 A마을이랑 B마을 사이에 길이 3개, B마을과 C마을 사이에 길이 2개 있으면 총 경우의 수 6개죠. 그쵸? 자, 지금 A에서 P 들렸다 B로 가는 거야. A에서 P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4번. 위로 몇 번? 2번. 맞아요? 그럼 화살표 6개 섞으면 돼. 알겠지?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길 몇 개? 2개밖에 없지? 그죠? 곱하기 2.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세봅시다. 야, 여기 봐, 얘들아. 자, 이번엔 세봅시다. A에서 P로 가는 거 세보자. 일단 꼭지점들의 1부터 줘요. 됐죠? 여기 몇 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더해서 여기, 이렇게 더해서 여기, 이렇게 더해서 여기, 이렇게 더해서 15개. 되죠? 그 다음에 1 주고 P에서 다시 세는 거야. 이렇게 더해서 2. 최종 답은 15 곱하기 2. 이렇게. 알겠어? 알겠어? 자, 왜 첫 번째가 더 중요하냐면 지금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24쪽으로 와요. 어, 24쪽으로 와서 19번 해보세요. 두 개의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19번 해보세요. 가운데 호수가 있어서 못 지나가는 길이 생긴 겁니다.
잘 들어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일단 교재들에서 설명하는 방법부터 해줄게요. 해줄게. 일단은 저 호수를 돌아서 가면 돼. 그치? 그래서 만약 위로 돌아간다면 이런 점을 거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아래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이 점을 경로점으로 잡아가지고 A에서 Q 들렸다가 B로 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먼저 A, P, B 한번 세보자. 잘 들어. A에서 P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3번. 아래로 몇 번? 1번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 4개를 섞는 겁니다. 같은 화살표 3개고. 이해되죠? 자, P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1번. 아래로 몇 번? 3번. 그럼 요 화살표 4개를 섞으면 돼. 같은 화살표 3개고. 그래서 16개야. 알겠어요?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것도 화살표 3개, 1개, 1개, 3개니까 4팩, 3팩, 4팩, 3팩 해서 16이고 둘이 더하면 32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32. 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러고 틀리는 거야. 답이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알겠어? 잘 들어봐. 다른 경로점들을 좀 더 잡아야 돼요. 얘들아, A에서 P로 가는데 화살표 몇 개 썼어, 우리? 4개 썼죠. 맞아요? 그러면 화살표 4개 써서 돌릴 수 있는 다른 점들은 고려를 안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A에서 P를 들렸다 B로 가게 강제했잖아. 그러면 이런 점 못 들려요. 이런 점 들리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같은 경로의 수를 사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꼭지점들을 또 찾아야 돼요. 4번 만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어디 있을까? 맨 끝에. 그렇지. 여기랑 여기도 세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이 호수를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PQ까지는 잘 찍는데 다른 점들을 잘 못 찍어. 그래서 답이 34야. 이건 뭐 경우의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겠어요? 이게 실수가 잦은 이유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하고 쉬어야겠다. 이거 하고 쉴게. 쉬고 마지막 개념 배우고 가자. 하나 더. 하나 더. 지금 사라진 길이 여기 아니야? 그치? 여기에 P를 딱 잡아. 알겠어요? P는 못 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A, P, B를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전체부터 세보자. A에서 B로 갈 때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4번. 그 다음에 B로 갈 때 몇 번 가야 돼? 아래로? 4번 가야 돼요. 그죠? 전체부터 세보자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 P, B 빼보자. A에서 P 들렸다가 B 갈 때는 오른쪽으로 2번, 아래로 2번. 이해되고 있어요? 그 다음 P에서 B로 갈 때도 자, 계산. 이렇게.
알겠어 얘들아? 얘들아 이 가운데 호수 하나 만들어놨는데 풀이가 이렇게 길어져. 나중에 이거 칸돈으로 가고 막 호수도 3개야. 그럼 너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겠지. 뭐 한 1년 뒤에. 문제 푸는데 한 1년 걸려. 1년 오바야. 어쨌든 하루 종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봐봐. 어떤 모양이든 이 방법은 덧셈만 안 틀리면 맞출 수 있어요. 자 A에서 B로 갈 거지. 그지? 자 1 적어 일단. 1 적는 거 어려운 사람 있니? 없죠? 윤채 여기 봐. 1 적는 거 어려운 사람 없죠? 자 여기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그렇지. 위에서 올 수 있고 오른쪽 왼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몇 개? 굿. 여기 몇 개? 4개.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여기 몇 개? 이렇게. 자 아래 방향으로 세자.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4개.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 봐봐. 여기 살 때 있잖아. 원래는 위에서도 올 수 있고 왼쪽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위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4만 끌면 돼. 알겠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원래 왼쪽에서 올 수 있고 위에서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봐야지. 왼쪽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4만 끌어서 내리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여기 9개, 이렇게 더해서 여기 8개, 이렇게 더해서 여기 9개, 이렇게 더해서 여기 17개, 이렇게 더해서 여기 17개, 17 더해서 34. 여러분 이 방법은요 모양이 아무리 바뀌어도 풀 수 있어요. 20번 같이 모양이 바뀌어 있어도 풀 수 있다고. 알겠어? 알겠지? 물론 이게 고급지지. 고급지잖아. 그죠? 이게 고급지잖아. 이게 고급지잖아. 근데 최후의 수단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야. 얘들아 10분만 쉬어. 넌 너무 좋으니까 10분 쉬고 마무리 딱 할게요. 왜냐면 마지막 개념은 졸면 안 돼요. 빨리 잠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5 콤비네이션 2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맨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는지 기억나니? 이렇게 5명이 있으면 이 중에서 2명을 세우는 방법이 5 곱하기 4인데 그래서 20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5 콤비네이션 2는 나열이 아니고 선택이어서 얘는 둘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쓰나 우리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안 써. 지금 어떻게 써? 그냥 5개 중에서 내가 2개 고를 거야. 그럼 5C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2개를 선택할 거야. 뭐 이렇게 고를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딱 보고 OCE 이렇게 식으로 작성하시죠. 그죠? 얘도 그래요. 얘도 그런 거야. 공식의 증명이랑 이해 자체는 좀 복잡하게 할 건데 결국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만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개념이 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갑시다. 자, 일단 중복 조합은 뭐냐면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을 할 거야. 중복을 허용하는 거랑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랑 이제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잘 봅시다. 자, 여기 A, B, C가 있어요. 아까처럼 숫자 카드 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다섯 개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택이니까 얘들아 이런 거랑 이런 거는 같은 거야. 알겠지? 문자의 종류와 개수만 생각하면 돼. 갑시다.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또
뭐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애초에 중복이 안 되면 5개를 선택할 수도 없겠지.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저 개념이 없어도 일단 풀 수는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케이스를 잘 나눠서 세주면 되는데 일단 케이스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문자의 종류로 나눌 거예요. 내가 이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줄 건데 문자가 한 종류만 쓰일 수도 있고, 그죠? 또 2종류가 쓰일 수도 있을 거고, 또 3종류가 쓰일 수도 있겠죠. 자, 문자가 한 종류만 쓰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가지야. 아까 적어줬지? 맞죠? 그다음 문자가 2종류만 쓰이는 경우의 수는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일단 3개 중에 2개 골라야 돼요. 오케이? A, B가 뽑힐 수도 있고 A, C가 뽑힐 수도 있고 뭐 B, C가 뽑힐 수도 있겠지. 그럼 문자 2종류를 선택을 했잖아. 이제 이거 가지고 A는 몇 개, B는 몇 개 선택할지 결정해야 돼. A가 4개고 B가 하나일 수도 있고 A가 3개고 A가 2개고 A가 1개고 뭐 이럴 수가 있겠지. 몇 가지야? 4가지가 있죠. 맞아요? 내가 얘네들 다 살펴봐야 돼? 안 살펴봐도 돼. 얘도 4개, 얘도 4개일 거야. 그지? 이게 경우의 수의 고배 법칙이지. 그지? 자, 문자가 3종류면은 A, B, C를 일단 다 쓴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A를 몇 개, B를 몇 개, C를 몇 개 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5라는 자연수를 분할을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3개 쓰고 하나 쓸 수가 있고 또 2개 하나 쓸 수가 있고 얘네 말고는 없어. 맞지? 그럼 3개 하나 뽑는 방법은 몇 개일까? 그렇지. 저런 센서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확통을 조금 하기 편할 수 있어. 얘만 결정하면 돼. 3개로 쓸 문자를 뭘로 할 거야? A 아니면 그렇지. B 아니면 C.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이건 몇 개일 것 같아? 더 간단하게 얘만 결정하면 돼. 그렇잖아. 이거 A 쓸 거야. 그럼 나머지 뭔데? B, C지 뭐. 그죠? 그러면은 3개에 9개에다가 12개니까 답 뭐예요? 21개가 되는 거야. 복잡하지? 케이스도 잘 나눠야 되고. 네, 잘 봐. 자, 지금부터 저걸 배워서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상황이에요? 3개 중에 5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상황이지. 이걸 기호로 앞으로 3H5라고 쓸 거야. 알겠어요? 3H5라고 쓸 거야. 자, 계산 방법은 잘 봐. 계산 방법은 얘네 둘이 더 해봐. 8, 거기서 1 빼봐요. 7을 앞에 써주고 콤비네이션 기호 쓴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얘랑 같아요. 알겠죠? 자, 7CO 계산해 봅시다. 근데 우리 콤비네이션 할 때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이 콤비네이션 바꿔서 계산하지 않았니? 7C2로 바꿔서 계산했었죠. 고1 때. 자, 콤비네이션 계산 방법이 뭐야? 그렇지. 자, 봐봐. 순열이랑 똑같아. 알겠지? 근데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로 한번 나누면 돼요. 계산.
21. 자, 이렇게 할 거야. 이 공부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문자 많아지면 어떡할 거야? 못 해요. 알겠니? 알겠죠? 자, 이제 증명할 거야. 자, 일단 그 공식에는 별표 좀 쳐놓고, NHR은,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 뭐야, 어딨어? 웃기는 놈들이네. 써놔? 야, 이것도 웃긴다. 공식을 안 써놨다. 설명해볼게. 아까처럼 하면 또 경우의 수 막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좀 생각을 해본 거야. 이 수학에는 특히 확통은 이제 디자인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엄청 달라지거든. 봐봐. 내가 지금 A, B, C 세 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할 거야? 5개 선택할 거지? 그치? 잘 들어야 돼. 야, 근데 니네 NCR 공식은 기억하고 있니? 이거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근데 NPR 내가 앞에다가 적어줬죠. NPR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써놔. 실제 계산은 이걸로 하지만 진짜 공식은 이거지, 그치?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 세 사람한테, 세 명한테 각자 방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각자 방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을 하나씩 만들어 주려면 얘들아, 칸막이는 2개만 있으면 돼. 그럼 여기 이제 A의 방이고, 여긴 B의 방이고, 여긴 C의 방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A야, B야, C야. 내가 지금부터 니들 5개를 선택할 건데 너는 몇 개 선택받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 나 5개 다 들어갈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 알겠어요? 그러면 요 경우를 제가 문자열로 쓰면 AAAA가 되는 거예요. 다음 A야, 이번에 몇 개 들어갈래? 그래서 나 아까 5개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2개만 들어갈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 다음 B야, 너 몇 개 들어갈래? 나 아까 못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다 들어갈게. 그래서 3개 들어간다고 했어. 그럼 C는 못 들어가죠. 이걸 문자 열로 바꾸면 뭐야? A, B, B, B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B야 몇 개 들어갈래? 그때 이제 C야 너 많이 들어가라 이번에. 그래서 나 하나만 들어갈게. 나머지 4개를 C가 채워. 이렇게. 이걸 문자로 바꾸면 뭐야?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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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3개만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랑 막대기랑 잘 섞어주면 다 나와. 이게 중복조합의 아이디어거든. 아이디어 좋지 않니? 어쨌든 봐봐. 지금 내가 왼쪽에서 하는 짓은 뭔 줄 알아 이거? 막대기 2개랑 동그라미 몇 개? 5개를 섞는 거야. 그죠? 이걸 섞으면 문자열로 바꿨을 때 다 나와.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하는 상황이. 그치? 근데 이거 오늘 개념 4번에서 배운 거야. 막대기 2개랑 동그라미 5개랑 섞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7팩토리얼 해놓은 다음에
2팩, 5팩 하는 거죠. 맞아? 근데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3개 중에 5개 선택하는 거니까 기호를 이렇게, 야,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거는 물어보면 안 되고, 3개 중에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상황을 기호로 이렇게 쓸 건데, 계산이 이렇게 돼. 알겠어요? 근데 봐봐. 내가 이 2를 7-5팩토리얼이라고 쓰면 이거다. n 몇이야? r 몇이야? 그렇지. 이게 75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너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섞는 방법이 75야. 왜냐면 7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 5개가 들어갈 자리 5개를 선택한다. 막 이렇게 배웠거든. 알겠어? 자, 한 번 조금만 더. 3H5는 결국 막대기랑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야. 맞지? 지금 막대기 몇 개야? 왜 2개일까? 방을 3개 만들어야 돼서 그래. 그러니까 방 개수보다 막대기 개수가 하나 적어요. 알겠어요? 일단 동그라미 몇 개야 지금? 왜 5개인 것 같아? 아니 내가 5개 고를 거니까. 야 그럼 이게 방 개수고 이게 동그라미 개수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1 빼는 거야. 7개. 막대기랑 동그라미 총 7개야. 섞을 거고 뒤에는 그냥 뒤에 거 숫자 똑같다. 동그라미 5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되겠어요? 이게 중복 조합이야. 진짜 잘해야 돼 이건. 근데 이 중복 조합을 단순화시켜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개념 8번에 있거든. 그거 이제 화요일날 할 거고.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하나만 보여줄게. 초콜릿 좋아해? 사탕 좋아하니? 젤리 좋아해요? 이렇게 10개 먹을 거야. 처먹처먹. 대신 초콜릿은 초콜릿끼리 구분이 안 돼. 이거 다 스니커즈야. 사탕은 사탕끼리 구분이 안 돼. 이거 다 목사탕이야. 젤리는 젤리끼리 구분이 안 돼. 다 왕꿈틀이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초콜릿 A, 사탕 B, 젤리 C라고 하면 내가 초콜릿의 환장한 놈이야. 그럼 내가 초콜릿만 10개 먹을 수도 있지? 그지? 근데 내가 왕꿈틀이 환장한 놈이야. 그럼 젤리만 10개 먹을 수도 있지? 그죠? 내가 니들 준다고 여기서 좀 이렇게 균등하게 좀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걸 샌다고? 아니야. 상황만 파악하고 기호로 써서 계산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상황만 파악하고 기호로 써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숙제는 29쪽까지입니다. 마플 시너지는 숙제 없고요. 마플 시너지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1단원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1단원을 쫓아오는 용도로 쓸 거야. 2단원 진도 나가면서 1단원 문제 푸는 이런 용도로 쓸 거야. 됐어? 수고했어. 복습해 와야 돼, 열심히.